금년에 주식 시장이나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 방산 분야는 그래도 주가가 괜찮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지 4개월 만에 그 현지의 무기가 납품되는 일은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세계의 기록을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의 대통령까지 항구에 나와서 그 도착하는 무기를 환영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참 놀랍죠?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폴란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에 1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한 지 4개월 만에 폴란드에 1차분 무기가 도착한 겁니다. 이날 인도된 그 초도 물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K2 전차 10대 그리고 K9 자주포 24문입니다. 그 그니디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그니디아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대통령, 국방부 장관 모두 나와서 주요 인사들이 항구에서 그 환영 행사를 한 거예요. 이 인수 행사에 폴란드 대통령과 부총리 등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환영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에 무기 도입 초도분이 도착한 거를 환영하는 행사에 이런 국가의 고위 지휘자들이 대거 나타나서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겠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고 있던 위기감은 그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 절박함으로 이제 반영되었다고 봐야겠지요. 그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대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행사에서 말문을 열었어요. 폴란드 군으로서는 필수적인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무기에 신속한 인도에 대해서 거듭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산 무기 1차 물량 환영 행사를 연 것은 폴란드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폴란드군은 그러니까 인접한 국가잖아요. 폴란드군은 자국의 전차와 자주포 또 장갑차 뭐 이런 장비들을 대거 우크라이나군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폴란드에는 공백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전력 공백이.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갭필러라고 하는데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무기 도입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그 어느 나라도 금방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독일 등의 반응은 한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단기 납품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시차크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급거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이종섭 장관과 직접 대면도 하고 방산업체 현장을 모두 다니면서 생산 능력 등을 점검을 했잖아요. 그 초여름에 부하시차크의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우리 국민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산 잭팟이 터졌어요.
한국만큼 폴란드가 원하는 그 시기에 적기에 납기를 맞춰서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던 겁니다. 군 소식통은 신속한 공급과 뛰어난 가성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다. 이렇게 폴란드 내에서도 전하고 있어요. 폴란드로서야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무기를, 성능 좋은 무기를 구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계약 체결 후 4개월 만에 전차, 자주포 등을 제공한 것은 국제무기거래 관행상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통상 무기를 도입하고 거래하는 국가 간의 거래에는 그 선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개 10% 정도를 지급을 해요. 그게 이제 국제 관행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나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과연 납기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한 상황에서 약속 반드시 지키라고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폴란드가 얼마만큼 대금을 잘 보내올지 하는 문제는 이제 판단을 별개로 하되, 하여튼 폴란드는 매우 급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아쉬움도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급한 나라에는 당연히 좀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겠지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인데 우리는 보다 더 멀리 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음 단계를 보고 가성비 좋은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한국 방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폴란드는 올 들어 한국 방산 업체들과 K2 전차를 1000대, K9 자주포를 672문, 그리고 FA 경공격기 48대, 여기에다 천무 다련장 로켓 288문을 도입하기로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그 액수가 1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한화로 15조 6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런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방산 잭팟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 소식통은 탄약과 이제 후속 군수 지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무기를 수출하면 거기에 딱 맞는 탄약이 적게 공급이 돼야 되고, 정비하고 부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후속적인 군수 지원, 또 여기에다 플러스 교육 훈련 등 이런 지원 등도 다 우리 이제 수출액에 잡히지 않겠어요? 이런 물량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총 규모가 400억 달러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무려 52조 원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 한국 방산의 미래가 핑크빛으로 모든 국민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요. 여러분 뭐 주식을 하시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방산 분야는 각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분야이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아주 좋은 투자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폴란드군 30명이 지난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전차병들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산하는 현재 로템 등에서 이제 정비라든가 운영자 교육도 하고, 우리 군의 위탁 교육을 받게 되면 이건 대개 기계화 학교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6주간 교육을 받고 이번에 최근 귀국을 하게 됩니다. 6주간 교육을 받고 12월 중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현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의 보아시차크 국방부 장관은 내년도에도 추가 물량이 차례로 이제 지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도착을 할 예정인데,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고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이런 그 군비 정책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1차 이 물량 도입 행사와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훈련받은 폴란드 군 장병들이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는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장병들이 위탁 교육을 마치고 다시 귀국을 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장비에 탑승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연말이나 가야 이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거 필요 없고 일단 한국에 물량 도착하면 현지에서 물량 도착을 환영하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폴란드 측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구 도착 시기에 맞춰서 하자는 입장이 너무 강경해서 우리는 그 행사를 그렇게 언제 하자고 어떤 형식으로 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유럽 그리고 유럽의 북유럽 포함해서 유럽 주변 진출을 위한 이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대규모 무기 거래를 계기로 폴란드와의 무기 거래를 계기로 해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의 제3국 진출도 이제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의 무기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직접 이게 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물량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계약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폴란드의 방산 회사하고 이제 합작으로 현지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이 교두보를 확보했으니 여기에서 이제 유럽 내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여러 주변의 제3국들에 대한 수출 기지를 우리는 이제 확보한 셈이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 방산업체의 제3국에 대한 공동 진출은 말 그대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윈윈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단순히 폴란드군에만 무기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유럽과 북유럽 등 우리 외연을 확장하는 일종의 이제 전과 확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부아시차크 장관도 11월 29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한국과 폴란드 방산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 흡아회 회장도 신뢰에 기반한 한폴 방산협력은 양국 방산업계가 더욱 발전할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활용해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업체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폴란드 대박에 힘입어 지난달 말로 11월 말까지 해서 수주액 기준 약 17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달 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200억 달러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방산 4위 진입을 공언하기도 하셨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유력 언론들도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1%이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을 보였는데 최근 5년간 그 이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 이 최근 5년간 2.8%로 점유율을 껑충 뛰어 올랐고 그러니까 상위 2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나라다. CNN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산 수출 세계 4강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잘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에 그 국제 평화연구소라고 있죠. 세이프리라는 기관이 있는데 세계 이제 군비에 관한 한 통계들을 가장 정확하게 잘 그 데이터를 내고 있는 연구기관이죠. 2017년부터 2021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4위는 중국 4.6% 점유율을 보이고 5위는 독일 4.5%, 6위는 이탈리아 3.1%, 7위는 영국 2.9%. 그 이어서 한국이 이제 2.8%로 8위였으니까 그 격차는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의 점유율 이 두 구간을 5년 단위로 비교를 하면 한국의 5년간의 성장세는 한국이 177%, 5년간의 성장세가 한국이 1위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과 폴란드 간의 이런 방산 협력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결집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산업적 기반이 좀 있어야 되고, 둘은 첨단 기술들을 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인력들의 충원과 그런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내수 시장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 북한의 위협이 늘 상존하는 위협이 있다 보니 우리 내수 시장은 갖춰져 있는 편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그 여건 하에서 방산이 정말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 섹터로 부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으면서 그 대땅 때 분위기와 함께 세계의 그 방산이 좀 침체의 길을 걸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의 관계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또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이 블록 간의 경쟁이 좀 수준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국가들은 이제 그 무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세계의 평화 억제력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한국 방산이 큰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고, 더불어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섹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이 방위산업 분야를 바라보면서 이 분석도 하고 또 나갈 방향을 전망도 하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서비스할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